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지난번 보셨던 영상 RD와 TD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시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 다음 진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영양을 공부하신 분이나 기능약자들은 환자분한테 권하는 비타민의 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많은 양을 그 정도로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의아하죠. 약은 병원에서 주는 대로 꼬박꼬박 먹으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만큼 먹어도 되냐고. 비타민을 그만큼 주면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요. 영양소를 넣어주면서 이만큼 많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서 몸에 필요 없는 이물질인 약을 집어넣어주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더군다나 평생 먹으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죠. 한 번은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넣어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신다면은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확인해서 그 부족한 양만큼을 충분하게 넣어줬을 때 우리 몸은 그걸 이용해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두 번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챙겨 드시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비타민 D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듣고 오시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비타민 D 함유 음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D가 보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푸드라고 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도 나와 있고 내용도 다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일단 두 군데 정도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코드리버 오일이라 해서 코드는 대구를 말합니다. 우리 동해안에서도 많이 잡히는 생선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드리버 오일을 티스푼으로 하나를 딱 하게 되면은 티스푼 한 스푼에 1360 IU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있는 편이죠. 근데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코드리버 오일 한 티스푼에 400 인터내셔널 유니트만 있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분한데 그래도 통념적으로 학회에서는 대구 간류가 많이 들어있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살몬, 연어죠. 한 대략 3과 2분의 1원 쓰면 한 100g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고등어, 자반고등어 한번 구워 먹을 때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건 360 들어있고요. 고등어에도 대략 345 들어있고 참치에도 200 정도 들어있고요. 사디는 정어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정어리.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에도 들어있는데 8온스 정도면 한 200cc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잔으로 한 잔 마시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한 100 정도 들어있습니다. 많은 게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통 하루에 비타민 D 섭취량이 50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먹거든요. 만약에 음식으로 따진다면 오렌지 주스를 50잔을 먹어야지 똑같은 용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유라든지 계란, 치즈 이런 데도 좀 들어있는데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 목적으로 이걸 먹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푸드 데이터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탑 10 푸드 하이스트 인 비타민 D 되어 있고요. 비타민 D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 10가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단위가 밑에가 좀 달라서 이거 보시면은 1 마이크로그램에 40 유니트 들어있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보시면 돼요. 1번이 코드리버 오일이 아니라 살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28 마이크로그램 들어있고요. 여기다 곱하기 40 하시면 전체적인 용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크리미 머쉬룸이라 해서 이거는 양송이 버섯인데 실제 양송이 버섯 중에서도 양송이 버섯보다는 표고버섯에 훨씬 많습니다. 크리미가 이렇게 생긴 버섯들이죠. 네, 양송이 버섯은 좀 모양이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살아있는 생 표고버섯보다는 이렇게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표고버섯이 생기시면은 절대로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햇볕에 말린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생으로 먹었을 때는 표고버섯 알러지가 발생하는데요.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병원에 보시면은 긁은 흔적도 보이지만 실제 채찍에 맞은 듯이 이렇게 피부가
줄이 생기듯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다 표고버섯 때문이고요. 표고버섯 말고도 여기 이 지역에서는 송로버섯, 송화버섯 이렇게 교잡종에서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버섯은 생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강화 우유인데요. 우유 자체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다 강화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콩에도, 두유에도 좀 들어있고, 우리 동양인들이 잘 많이 먹는 두부에도 6마이크로그램, 64, 24, 240유니트 정도 들어있죠. 두부는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드셔야 되겠죠. 요거트라든지 시리얼 뭐 이런 건 저는 추천하는 음식이 아닌데 여기도 자기네들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요. 아마 강화해서 넣었겠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라든지 돼지고기에도 조금 들어있어요. 2마이크로그램이니까 한 80 유니트 정도 들어있겠죠. 계란에도 마찬가지고요. 계란도 나중에 한번 더 다루겠지만 일단은 양이 얼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먹는 용량만큼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D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가? 음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지만 필요량을 채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생으로 드시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 오히려 생 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햇볕에 말린 것을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음식을 통한 비타민 D 섭취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음식에 연연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습니까? 강의에서 보셨듯이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음식으로는 충분하게 보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같은 위도의 나라에서는 외부에서 서플리먼트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보충해주는 양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인 TDA 개념으로 본다면 충분한 양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O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셔야 합니다. 그거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에 따라서 혈중 비타민 D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중 레벨을 많이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레커멘드하는 레인지는 40에서 60 사이 정도를 유지하도록 권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70까지 유지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좀 더 비타민 D에 대한 개발을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순서가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우선 음식을 먼저 말씀드렸고 다음 편 영상에서는 비타민 D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